안녕하세요. 오늘 7월 27일 일요일 9시 좀 넘었는데요. 오늘 좀 이 원전 쪽 우진엔텍, 우진엔텍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 뭐 이 원전 쪽 관련해서 추가해서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좀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제 포트에 지금 들어있는 것 중에 좀, 이거는 그렇게 크게 걱정되지 어쨌든, 근데 좀,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우진엔텍이 있거든요. 이게 요때 언제죠? 6월 26일. 이때 원전 해체 시장 고리 1호기였나요? 그 해체된다는 그 이슈로 해서 요때 거의 한 5천원 뽑았죠. 5천원 뽑아주고서 그 이후로 거의 아무런 반등도 없이 거의 쭉 빠졌거든요. 그래서 여기 쭉 천천히 여기 담다가 이제 계속 담고 있어요. 기회 될 때마다. 근데 이게 진짜 많이 빠졌죠. 고점 대비를 보면은 윗꼬리까지 포함하면은 거의 한 43% 뺐고, 아마 윗꼬리만 넣으면 한 30% 정도, 30에서 35% 정도 뺀 것 같아요. 그렇게 빠졌는데 아무런 반등이 없어서 이거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 좀 내용을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많은 분들은 아실 텐데 이 종목은 뭐 간단하죠. 여기 보면은 2013년에 원자력 화력발전소 계측 제어입니다. 계측 제어. 방사능 계측 정비 사업 목적으로 설립돼서 최근에 들어왔죠. 2024년 1월. 2024년 1월. 요거 일봉 봐도 요때입니다. 아직 얼마 안 된 종목입니다. 한 1년? 1년, 2년 정도 좀 2년도 안 됐네요. 언제 얼마 안 된 종목이고, 그리고 원자력 이런 거 성능 종합 솔루션 제공한다 그러고, 정비 서비스 국산 시스템 제작 및 공급 사업 주력 발전소 안보는 고도로 특화된 기술을 전문 바탕으로 이것 때문에 지금 주목을, 원전도 저거긴 한데 해체 시장 분야 진입을 준비하고 있다. 요런 기업인 거죠. 그래서 지금 최근 시장을 계속 이끌어가는 중요 테마 중에 하나가 이 원전이잖아요. 한때는 요때는 거의 시장을 완전히 선도했다고 봐도 되고, 휩쓸었다고 봐도 되고. 근데 이게 원전주들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누가 봐도 당연히 대장이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두에브는 지금 약간 요렇게 좀 약간 횡보하면서 힘을 좀 모으는 느낌이고, 나머지 종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쭉 보면은 BHI 같은 경우에 최근에 좀 다시 한번 튀었죠. 그리고 우리 기술도 여기 거래등 많이 터트렸는데, 이거는 좀 약간 정치적 이슈? 그쪽이 좀 엮이면서 최근에 좀 힘을 많이 못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태웅도 있고, 태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최근에 막 오르고 움직이는 게 그 원전 때문에 움직이는 건지, 아니면 이 친구가 풍력 이쪽으로도 엮여 있거든요. 해상 풍력 단지. 그것 때문에 같이 엮여서 움직이는데,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이때 오른 거는 풍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친구도 SMR 부품, 요거 소형 원자력 모듈 그쪽에 엮여 있죠. 그렇게 있는데, 현대건설 이것도 이제 그 원전 해체 기업으로 이렇게 바꾼다, 바꿀 수 있다, 그런 것 때문에 또 올랐고, 한미글로벌, 한정기술, 그다음에 한신기계, 오르비텍, 그다음에 보성파워텍, 비츠로테크도 최근에 그걸로 좀 튀었죠. 그다음에 우진엔텍 오늘의 주인공인, 그다음에 한전산업, G2파워, 일진파워, 서정기전만 정말 많죠. 종목이 아마 더 있을 거예요. 찾아보면. 근데 이 정도만 했는데, 이게 지금 차트를 쭉 의미 없이 돌려본 건 아니고, 예를 들면 두산 에너빌리티 완전 형님 대장이죠. 대장은 지금 계속 위에서 이렇게 버티고 있잖아요. 매일 1조씩 터트리면서. 근데 나머지 종목들 보면은 차트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지금 오락가락 하거든요. 어떤 종목은 위에서 이렇게 버티고 있는 종목도 있고, 저는 위쪽에 이제 많이 버티고, 아니면 오른 종목들 위주로 놔뒀고, 내려갈수록 보시면 아시겠지만 질질 흐르고 있죠. 힘을 못 쓰고서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주인공인 우진엔텍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같은 테마 내에서도 이 친구들은 계속 위로 가고 있지만, 나머지 이제 한 5등주, 6등주 그 이후로 가면은 많이 흐르고 있는데, 그래도 우진엔텍도 한때는 이때 한 5천억 터트렸던 종목인데, 과연 이렇게 죽을지, 다른 종목 하나하나 다 보는 거는 시간도 없고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서,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으로 그냥 우진엔텍 딱 하나 집어서 한번 좀 봐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 재무 상태를 한번 볼까요? 아까 설명드렸던 거는 특별한 건 아닌데, 여기 적혀 있던 거 보면은 매출액은 15.4% 감소했고, 영업 이익도 감소했고, 최근 좀 감소하고 있죠.
요런 식으로 하는데, 사실 이 종목이 뭐 실적도 중요하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뭐 테마주다 보니까 어떤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이냐,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조금 더 내용을 보면은, 근데 재무 상태는 나쁘지 않아요. 영업이익 매출액도 쭉 상향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은 좀 줄었죠. 그렇긴 한데 보면은 부채도 엄청 없고 엄청 없죠. 그리고 부채 비율 9.12, 그 다음에 유보율이 923, 이거 비율을 따지면 엄청나네요. 돈이 많다는 거죠. 영업이익률은 좀 줄고 있긴 한데 배당주 좋네요. 그러니까 내용만 보면은 괜찮아요. 뭐 잘 하고 있는 것 같다,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이런 종목들 지금 증거금 100%고 하기 때문에, 네, 테마주들 들어가 보면 막 빨간불 막 들어와 있고 빨간색으로 점철돼 있고 그런 종목도 많은데, 이 종목은 그런 종목은 아니다. 뭐 괜찮게 좀 수익이 나고 있다. 대신에 이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동이 좀 심하죠.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좀 불안정해서 그런지 이때도 상장하고 잠깐 이걸로 찍어볼까요? 얼마나 뺐을까요? 한 50% 뺐다가 그 다음에 한 150%? 170% 들어 올렸다가, 그러니까 이슈에 굉장히 민감한 거죠. 요때 아마 그 지금 체결이 됐는데 체코 그런 뭐 이슈 뭐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빠졌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정확하지 않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한 60%또 밀었다가 또 여기서 이렇게 죄송합니다. 여기 아니네요. 그랬다가 또 다시 한 60% 들어 올렸다가 또 다시, 그러니까 변동성이 굉장히 큰 종목인 거죠. 그랬다가 다시 한 200% 들어 올렸다가 지금 한 또 40%민 상태인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전형적인 테마주로 지금 분류가 돼서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시총도 지금 한 2천억 정도니까 뭐 아무래도 세력들이 관리하면서 이런저런 하고 있겠죠. 하지만 그거에 비해서는 아까 보셨다시피 뭐 재무 상태라든지 그런 거는 전혀 이상하지 않고 돈 잘 벌고 있는 것 같다. 뭐 그런 느낌이죠. 배당도 주고 그런 느낌의 종목입니다. 그래서 여기 좀 잠깐 볼까요? 돌아가서 그러면은 장점이 상승 요소, 당연히 가장 주목받는 원전 테마 중 하나인 거죠. 그리고 최근에 갔던 원전 해체 이슈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원전 짓는 것도 중요한데 영원히 원전만 지을 수는 없겠죠. 지은 거 이제 그 해체를 해야 되는데, 이 뉴스 한번 볼까요? 기업의 환호성에는 이런 뭐 원전 해체한다니까 원전 기업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30년에서 40년이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연장 가동률을 결정한다고 하는데 연구 정지된다. 그래서 역시 해체도 만만치가 않겠죠.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은 2020 국제 IAEA 원자력 기구에 의하면은 2025년 연구 정지 원전이 215기, 이 중에 해체 완료된 것이 10%는 25기니까 90%가 남아있다. 200개가 남아있다는 거죠. 이걸 이제 해체해야 된다는 건데, 그러니까 굉장히, 현재 해체 직전 단계 어느 원전은 180기 이전으로 추전된다. 그게 한 500조에 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서 결국 이것 때문에 최근에 좀 상승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뭐 아직 지금 뭐 아직 시작도 안 한 거니까. 그래서 거기에 자 우리 우진엔텍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냐 이거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두산 에너빌리티는 완전 오야죠, 형님이죠. 그리고 현대건설 이런 게 유일하게 가 있다. BHR 최근에 오른 거 소재 부품이죠. 내부 장비 수리 및 폐기, 그 다음에 세아비스 지주는 핵폐미, 요거 약간 좀 겹치는 것 같긴 한데, 이게 겹치는지 좀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우진엔텍은 계측 제어 전문이잖아요. 그래서 해체전 방사선 계측 및 제어,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당연히 방사선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때 따라서 얼마나 나오는지 그걸 확인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딱 봤을 때는 다른 좀 큰 기업들하고 겹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이쪽도 기술이 있겠죠. 근데 여기는 그것만 해놨으니까 또 나름 중소기업의 어떤 제 파워가 있겠죠. 딱 봐도 여기에 뭐 겹치는 건 없어 보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원전 해체가 본격적으로 진전된다고 하면은 나름 또 한 자리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뭐 좀 메리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그리고 상승 요인 중 하나는, 주식은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많이 오른 게 악재고 많이 빠진 게 호재다, 뭐 그런 얘기 하는데 일단 고점들이 많이 빠졌어요. 이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윗골이 넣으면은 한 44% 정도 뺐고요. 여기서부터 그냥 아예 고점부터 보면은 42%, 몸통만 보면은 일봉상 몸통만 보면은 한 35%쯤 뺐던 걸로 기억하는데,
예, 한 36% 정도 뺐죠. 예. 근데 그냥 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도 그 이제 뭐 통계라든지 그런 거 많이 내보시면은 좋을 텐데 이게 반등도 없이 뺐다는 게 중요한 거죠. 아무런 반등도 없이 이렇게 막 한번 튀면서 빼는 거는 그러면 이제 뭐든지 반등도 그렇고 오르는 것도 그렇고 첫 번째 자리가 항상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요 중간에 만약 이렇게 막 20%씩 튀었다면은 그러면 이제 김이 새는 건데 그게 아니라 아무런 반등도 없이 지금 30% 40%를 뺐다. 그게 중요한 거죠. 예. 그 정도 뺐고 그래서 단점 요소 그러면 좀 약간 지금 걸리는 게 뭐냐 이 친구 왜 못 가는 거냐 그러면은 이거죠. 신용 잔고 비율이 지금 1이라고 하네요. 이거 얼마 전 뉴스니까 좀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개인들이 많이 눈독을 들였던 거죠. 저 같은 개인들이 이거는 뭐 좀 그냥 볼까요? 예, 500조 시장 섬점 이거 지금 해서 수주전이 뜨겁다는 거죠. 예, 해체 이후에 이제 이어질 거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부산 실증 거점 확보, 울산 기술 허브 조성, 경북 중수로 해체 기술, 뭐 거점아 전남 이런 거 해서 다들 지금 그런 원전 해체하는 거 짓는 것도 짓는 건데 여기 지금 핫하다. 거기에 지금 우진엔텍 같은 기업들이 뭐 기술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은 괜찮아 보인다라는 건데 이것도 또 똑같은 뉴스니까 이건 패스하겠습니다. 예, 이거죠. 이 뉴스죠. 이게 얼마 7월 15일이니까 예, 얼마 전에 나왔네요. 그래서 지금 신용장급의 1위가 우진엔텍이에요. 우리의 우진엔텍. 예, 이것 때문에 아마 뭐 돈도 비슷한 저랑 뭐 다 비슷한 생각일 것 같아요. 이때 돈도 많이 터졌고 뭐 여러 가지 찾아보니까 내용도 좋아 보이고 하니까 개인들이 지금은 증거는 100% 바뀌었는데 아마 요때는 신용이 됐나 싶어요. 전 그냥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뭐 증권사 따라 다르잖아요. 지금 키움은 증 100인데 어쩌면 다른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신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열심히 샀다는 거죠. 이거 딱 보면 여기도 보면은 확인해 보면 그대로 나오죠. 예. 지금 좀 줄었네요. 9점 아까 10점 몇은 그때 요때 뉴스니까 10.2 전에는 뭐 이렇게 낮다가 조금씩 올라와서 이슈 받고 하니까 점점 올라서 요때 피크를 찍었죠. 그 다음에 이제 질질 흐르니까 조금씩 줄은 거죠. 이게 이제 악재 요소라면 악재인 거죠. 개미들이 여기 엄청나게 저 같은 개미들이 엄청나게 달라붙어 있다는 거니까. 예. 그리고 근데 여기 좀 재밌는 뉴스가 마지막에 요 하나 더 있더라고요. 한국증권금융이 5% 이상 지분 보유 공시를 내기도 했다. 한국증권금융이 담보로 잡은 예, 여기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한국증권금융이 뭐야? 그러면은 이거 기업들한테 예, 돈 빌려주는 데죠. 예. 근데 이게 여기 최근에 이쪽에 그 좀 정치적인 이슈를 엮여가지고 그때 왜 빌려줬어? 막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금융사라든지 아니면은 저기 기업들한테 돈 빌려주는 데인데 아무튼 이런 데가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거는 나쁘지 않은 거죠. 예, 괜찮게 봤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거겠죠. 예. 아무튼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들이 무지하게 가지고 있다. 열심히 들고 있다. 홀딩하고 있다. 그리고 단점 원자력 테마주 중에 뭐 1등주 뭐 이런 게 아니라 등수로 따지면은 굉장히 좀 떨어지죠. 예. 7등, 8등주 뭐 아래쪽으로 떨어지는데 이거는 아까 저기 호재 그 좀 괜찮은 이슈랑 좀 약간 저기 상쇄가 될 수 있을까요? 약간 좀 또 나름 그 자기만의 위치가 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예, 계측 방사능 계측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아무튼 요 정도 예,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우진한테 그럼 언제쯤 반등을 줄까라고 하면은 뭐 특별한 얘기가 있는 건 아니어서 죄송한데 일단은 고점되긴 많이 빠지긴 했죠. 근데 신용 불량이 많다는 게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거죠. 예, 여기서 이제 개미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 근데 추가로 제가 여기서부터는 그냥 차트적인 관점인데 제가 이제 나름대로 눌림을 하는 입장에서 눌림이란 게 이제 이렇게 기준봉이 나와야죠. 기준봉. 그리고 기준봉이란 건 최소 1000억 이상, 예, 1000억 좀 약하고 기준봉 나올 거면 한 2000억 정도 나와줘야 되는데 이것도 이때 기준봉이 한 4000억 나와줬죠. 그래서 나온 이게 쭉 요런 그리고 오랫동안 이렇게 아래서 하다가 그걸 상단을 뚫고서 기준봉이 나온 이후에 그 이후에 이제 고점 대비 아무런 반등도 없이 예, 통계를 내보면은 30% 40% 예, 그때까지 이렇게 빼고서 반등을 안 준 종목은 제가 지금까지 통계 낸 거로는 본 적은 없거든요.
이게 어디까지 반등을 줄지는 모르죠. 예. 하지만 그냥 통계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이런 기준봉이 확실하게 나온 이후로 야 그럼 여기는 뭐 50% 60% 뺐잖아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 기준봉이란 건 결국에 이런 걸 말하는 거잖아요. 이때 중요한 자리에서 나오는 기준봉이 의미가 있는 거죠. 여기는 이미 다 막 이렇게 흔들흔들 하고서 그 다음에 거기다 여긴 악재까지 섞인 거죠. 악재가 없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기준봉이 나오고 그 이후에 아무런 반등도 없이 여기서 뭐 10%건 20%건 반등이 나왔던 모르겠는데 예, 이건 순전히 차트적인 관점, 통계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빠진 이후에 그냥 이대로 뭐 횡보를 이대로 할 수는 있지만 그대로 죽는 경우는 제가 뭐 4년, 5년 통계 낸 거 중에서는 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언제가 됐건 이 해체 이슈는 또 나오기 때문에 반등을 주겠죠. 뭐 3만 원이 됐건 그 이상이 됐건. 하지만 지금 안 좋은 요소로서는 여기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뭐 그런 전망? 예. 하지만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닐 것 같아요. 예. 뭐 1년 뭐 그렇게 걸릴 것 같지는 않고 조만간 반등이 크게 나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좀 영상을 촬영해 봤습니다. 수급은 뭐 그냥 뭐 특별한 건 없는데 이 종목이 뭐 수급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결국엔 세력들이 마음 먹고 들어 올리는 날 그때 들어 올린 거겠죠. 이슈 하나 붙여서 개인들이 어느 정도 털어냈다. 아니면 여기서 윗꼬리 이렇게 하면서 좀 개인들 물량들 받아내고서 어느 정도 좀 정리됐다 싶으면 그때 신용 물량 줄었다 싶으면은 그때 갈지도 모르는 거고 예.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종목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걱정은 예, 물량만 조절이 돼 있다. 여기 만약에 이런데 막 몰빵 들어가 있으면 좀 조마조마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한 요런 자리에서 3만 원 아래 요런 데서 뭐 본인 뭐 예수금 대비 뭐 10% 정도 잘 조절해서 가지고 있다면은 충분히 예, 조만간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집에 위에서 굉장히 뭔가 큰 아이가 뭔가 떨어뜨렸는지 큰 소리가 나서 예, 급하게 좀 가봐야 될 것 같아서 예, 영상 예, 우진엔텍 관련 언제 반등이 나올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줘서 감사합니다.